오늘은 아마도 저번에 그렸던 거 그 친구를 채색을 해볼까 합니다. 몸통부터 하나씩 해볼게요. 채색을 대충 키 컬러를 잡았으니까 빛이 오는 방향을 하나 정도 만들어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상단에서 오는 빛으로 이런 각도로 그리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. 이 짝대기를 조금 이용할 거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 싶으면 이 짝대기를 좀 이용해 보겠습니다. 일단 피부부터 칠을 할게요. 일단 피부톤을 섀도우가 좀 제일 위에 있는 색깔 중에서 빨간 톤이 들어간 색깔을 시작을 했어요. 붉은기가 있는 색깔로 칠을 하는 게 옐로우 톤이 들어왔을 때 같은 명도에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색조가 변하면서 피부톤을 조금 더 핏기랑 이런 것들 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붉은 톤에서 시작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, 가끔 가다가 이제 섀도우를 쓰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막 이런 색깔 쓰거든요. 흰색이 섞인 알 수 없는 그런 연한 색깔들로 쓴단 말이에요. 근데 이렇게 되면은 색깔을 추가로 뻗어나가면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냥 섀도우가 좀 있는 한 이 정도 섀도우가 있는 그런 색깔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, 웬만한 붉은 톤에 시작을 하자라는 정도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까 전에 노란 톤을 좀 넘어오게 했었잖아요. 얘는 너무 노란 톤을 좀 넘어온 것 같아서 이런 느낌으로 명도가 떨어지는 것도 아까 그랬던 짝대기를 보면 이렇게 왔을 때 머리가 앞머리가 있는 머리카락이다 보니까 머리카락으로 인한 그림자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, 이제 머리통에 대한 그림자가 이제 가슴 살짝 위쪽 위치하는 이 부분에 빛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이 기본 톤에서 어두운 톤 들어볼게요. 회색을 좀 하보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뜨리거든요. 근데 수직으로 떨어뜨리면 색깔이 여기가 이제 저태도 구간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색깔이 아니란 말이죠. 웬만하면 대각선 방향으로 가고, 근데 또 여기까지 넘어가 버리면 또 너무 고채도가 되기 때문에 이 중간 어딘가에 어두운 톤이 있으면 좋다라는 게 있고요. 약간 더 붉은 식으로 빠져도 되거든요, 어두운 톤은. 그래서 약간 붉은 톤에서 좀 대각선 방향을 좀 어둡게 해가지고 한번 여기 발라봅니다. 그래서 발라봤을 때 얘는 정도가 좀 낮아야 되니까 그림자니까 기본적인 목 부분이랑 가슴 부분에 생기는 그림자, 그리고 머리통의 그림자,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색깔들을 좀 발라봅니다. 아까 이제 먼저 짝대기를 한번 갖다 대고 이제 어깨 부분에 빛이 받을지, 이쪽 부분에 왼쪽 어깨에 빛을 받으면 좀 면보가 생길 것 같아요. 이쪽 사이드 쪽은 좀 빛이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안부로 좀 빼주고요. 일단 이 짝대기를 이용해서 빛을 받을까 안 받을까만 체크해봅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짝대기를 갖다 댔을 때 여기서부터 빛이 차단되겠죠. 그러면 이제 이 근방 어디서부터 빛이 차단된다라는 거니까, 가슴의 형태는 원구의 형태니까 뭐 얘도 한 이쯤 어딘가부터 차단이 돼야겠죠. 그럼 이제 한 이 정도가 안 보겠거니 하면서 어둠을 깔아놓고 짝대기를 데려와서 이 정도 빛을 받는데 어디서 빛이 꺾일까 보면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. 이런 것들도 기준을 정할 때 웬만하면 자료를 좀 보면서 하면 좋고요. 자료랑 이 짝대기랑 같이 이용해 보면서 안도를 찾는 게 조금은 쉬울 거예요. 여기도 이제 어깨 상단에 빛이 들어올 거고 조금은 어두워질 수 있어요. 근데 저는 이렇게 애매한 구간에서 그냥 눌러버리긴 하는데, 이쪽 가슴 같은 경우 보면은 이 가슴에 부피감이 좀 있으니까 얘도 팔 쪽은 조금 어두워지겠죠. 아니, 가슴 이 부위를 가지고 이 정도는 다 어두워질 거다라는 걸 대략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, 여기서도 손에 빛이 들어올 수 있을지, 일단은 그냥 짝대기를 봤을 때는 손에 빛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, 이것도 일단 그냥 안부를 그냥 칠을 해 놓을게요. 안쪽 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바깥쪽 팔과의 공간감도 좀 있어야 되니까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눌러버려요. 어차피 이 뒷머리랑 여러 가지 따져 봤을 때 안부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. 그리고 조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안부 색깔을 좀 침 보니까 색깔이 좀 부담스러워지고 있어요. 일단은 색깔을 중간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한번 기준을 정하면 웬만하면 유지하는 게 좋아요. 여기도 이제 아마 한 이쪽 다리에는 빛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다리를 빛을 매기고, 그리고 이쪽도 옆구리살이랑 골반이랑 다리뼈 튀어나온 데랑까지는 빛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 이 정도. 여기서 이제 이 정도로 빛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다리가 튀어나와 있고 들어가 있잖아요. 그럼 이제 원기둥을 보면은 얘가 조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,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빛의 윗단은 받지만 아랫단은 이렇게 그림자 져지잖아요. 그림자 이렇게 질 수도 있고,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인체가 뭐 평면적이진 않지만 그냥 얘도 그냥 누릅니다. 한실사나 이제 묘사가 좀 있는 장르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고, 만화풍에서는 색감이 너무 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두 개가 조금 달라요. 대비가 좀 미리 잡아놓는다는 느낌으로 퍽퍽 칠합니다. 이제 이 바니걸 노랑 색깔 안부터 찾아볼게요. 일단 바니걸 노랑 색깔이 기본 톤이 여기고, 아까 전에 이 친구랑 떨어졌을 때 요만큼 움직였어요. 이제 요게 요 색깔이고 요게 여기 있잖아요. 한 이만큼 움직였단 말이야 얘가. 그럼 얘도 이제 명부가 요 색깔이라고 치면 요만큼 이동한 한 이 정도 색깔. 근데 노란 톤이니까 좀 붉은 톤을 빠지면 좋아요. 약간 붉은 톤을 빼서 한 요 정도 색깔, 비슷한 블럭만큼 이동했어요. 한 1cm 좀 넘게. 아까 전에 이제 짝대기 해서 대략적으로 잡았던 그런 걸 기준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일단 발라버립니다. 짝대기를 다시 들고 와서 이쪽 가슴 사이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빛이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적당히 가슴 옆에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 정도만 해주고, 나머지는 다 가슴의 두께감 때문에 다 눌러지겠죠. 그리고 이쪽도 다 눌러질 거예요. 팔 때문에라도 그림자가 질 것 같아요. 나중에 자켓을 입으면 더 그림자 지겠죠. 그래서 이쪽도 다 그림자 지게 만들어주고,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색깔을 배치를 하는 걸 연습을 해두면 조금 좋기는 해요. 다시 얼굴로 돌아와서 이제 얼굴에도 그림자를 져줘야겠죠. 근데 이것도 처음에 좀 부담스러운 색깔일 수 있긴 하지만 조금 못생겨 보이더라도 얼굴에 그림자가 지을 수 있을 만한 곳에는 한번 발라줘요.
가끔 가다가 사람들 보면 이 머리카락 사이에 빛이 들어올 수 있다 라고 약간 이렇게 밝게 냅두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근데 이것도 사실은 빛이 들어올 확률보다 빛이 안 들어올 확률이 더 높거든요. 이 머리카락이 털이기 때문에. 이런 것들은 그냥 눌러버리는 게 좋습니다. 귀도 웬만하면 어두워집니다. 이 위에는 좀 들어올 수 있긴 한데 이 안갈래 머리 때문에 들어오긴 힘들 것 같아요. 이제 옆머리에 대한 그림자가 좀 질 거고 요 정도? 조금 더 과하게 하면 애교살에도 그림자 좀 질 수 있을 것 같고요. 짝대기 갖고 와서 이제 코에 그림자가 얼마큼 질 건지도 한번 봐도 될 것 같아요. 콧대가 있으니까 콧대를 기준으로 콧볼 정도나 이 정도의 빛이 그림자가 좀 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밑에도 있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입술에도 있을 것 같고. 자, 여기까지가 일단은 피부톤과 이 바니걸 옷에 그냥 명암을 대략적으로 잡은 거고, 채색을 할 때 밝은 색깔을 쓰는 게 밝게 발라버리면 기존에 칠했던 색깔의 균형들이 좀 깨질 확률이 좀 있어서 그걸 되게 조심히 써야 되다 보니까 하이라이트나 이런 것들 좀 배제하고 묘사하는 방법을 익히면 좋은데, 근데 이게 하이라이트가 묘사를 되게 돼 보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좀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냥 하이라이트를 냅다 발라버리는 느낌이 좀 있어요. 수업을 하다 보면. 그래서 그거를 조심할 수 있는 게 편하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있습니다. 이제 나머지는 중간톤 얘와 얘 사이를 어느 정도 이제 색조랑 이런 것들 변경해 놨기 때문에 중간톤을 만들어서 연결을 해주면 되고, 요거는 이 투명도가 들어간 그런 브러쉬로 이 면을 조금 이해하면서 채색을 하면 좋습니다. 근데 이 면을 어떻게 이해하냐는 이제 해부학을 보시면 됩니다. 코에는 핏기가 좀 있으니까, 또는 메이크업으로 굵게 만들거나 그런 콧대를 좀 높아 보이게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코 위에도 살짝 칠을 해주고, 이쪽 콧구멍에도 약간 반시사니까 살짝 그림자가 지게 만들어 줄게요. 근데 여기다가는 이제 이런 어둠을 쓰지 않는 이유는 코가 너무 넓어져 보이면 인상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약하게 해주시는 게 좀 더 좋아요. 그리고 이제 입 근육이랑 이런 것들도 약간의 들어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, 그래서 이 팔자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얼굴에 영향을 좀 줘야 되기 때문에,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부담스러운 색깔을 칠하는 게 아니라 연한 색깔들로 친구들을 좀 연결시켜 줄게요. 그래서 얼굴 근육이랑 입 근육이랑 이제 볼이 약간 웃으면 약간 좀 올라가잖아요. 그런 느낌으로 해주면서 처음에 칠해놨던 어두운 색깔들을 사이드 좀 밀어내주면서 연결시켜 주는 정도로 색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. 입술 안쪽은 어차피 입술을 칠할 거기 때문에 미리 이 살색의 어두운 색깔로 입의 깊이감, 입으로 들어가면 들어가서 빛이 차단되기 때문에 명도를 떨어뜨려 주면서 입 안을 좀 그림자 진다는 표현을 해주고, 이빨 같은 경우에는 푸른 톤이나 붉은 톤 써도 되는데 어차피 그냥 붉은 톤이 있으니까 붉은 톤의 흰색 채도 빠진 색깔 좀 써가지고 살색이랑 좀 섞어줄게요. 턱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연결시켜주고, 얼굴에 입체감을 조금씩 추가를 해줄게요. 얼굴에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면 이제 입 근육인데, 입 근육에 표현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힘 조절이 잘 돼야 괜찮거든요. 이게 조금 어려운데 잘 모르겠지만 이제 활짝 웃고 있는 사진들 좀 많이 모자케 본다든지 그렇게 해보면 조금은 이해하기 편하거든요. 처음에 칠했던 안부 색깔들을 계속 닦으면서 채색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부담스러워지지 않고 있죠. 이런 색깔과 이 색깔이 중간톤에 들어가면 이제 처음에 찍은 안부 색깔들이 연결되면서 좀 점점 부담스럽지 않아지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칠을 할 때 이 안부 색깔을 좀 명도가 좀 떨어진 색깔들로 사용을 해라, 처음에 좀 부담스럽다 중간톤을 사용하면은 얘를 연결시켜주면서 충분히 더 소화가 된다? 색깔은 좀 과감하게 쓰고 약간 좀 사실 망해도 돼요. 근데 과감하게 안 쓰거나 오히려 조심하게 되면 아예 늘질 않아요, 실력이. 그리고 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여성분들 그 메이크업 할 때 그 이론하고 거의 똑같아요. 사실 볼 표현이나 이런 것들도 얼굴에 기본적인 윤곽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그 화장법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다 보니까, 요즘에는 정말 세상이 좋아졌다시피 메이크업 유튜버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? 그거 보시면서 묘사하면 돼요. 지금 이 상태가 백지면은 메이크업 유튜버 보시면서 같이 뭐 눈을 그려준다든지 막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이 정도가 이제 얼굴에 그냥 기본 톤 바른 정도. 여기서부터는 이제 선을 따놓은 거를 노트명도 좀 줘서 선의 영향을 좀 덜 받고 묘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진한 블랙들은 이 캐릭터가 있는 공간에서 제일 어두울 것 같은 데에만 이제 조금씩 찍어줘요. 요게 이제 약간 선을 다시 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, 저는. 그래서 선을 좀 다시 조금씩 따주면서 해주시고, 눈동자랑 이런 것들도 이제 이빨이랑 비슷하게 흰자도 같이 붉은 톤 아니면 푸른 톤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. 근데 약간 붉은 톤으로 해주고, 붉은 톤이 조금 더 어두워지게 만들어서 눈의 깊이가 위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랑 이제 좌우로, 이제 우측에는 이제 앞머리 때문에 뭐 좀 빛이 많이 차단이 될 테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씩 그림자가 쌓여서 좀 더 어둡게 만들어주면 되고요. 그리고 눈동자 부분도 블랙이 가까운 색깔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일단은 그냥 어두운 색깔 좀 찔러서, 그리고 이제 눈동자 윗부분, 눈꺼풀 속눈썹이랑 이런 데에 그림자가 져서 정말 어두워질 수 있을 만한 데에다가도 블랙을 조금 찍어 놓을게요. 뭐 색상 레이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눈이랑 입술 어느 정도 좀 컬러를 좀 만들었게요. 입술은 살짝 붉은 톤에서 약간 좀 쿨톤인 그런 색깔로 좀 칠을 해주고요.
레이어는 색상 레이어로 발라주고요. 눈은 똑같은 붉은 톤에 섀도우가 좀 빠진 색깔을 이용해서 좀 발라줄게요. 곱하기로 먹이겠습니다. 약간 이런 색깔이었죠? 붉은 톤. 이 상태에서 푸른기가 들어간 색깔을 안부 쪽에다 그냥 미리 발라놓고 명부에 약간 좀 밝은 색깔 좀 발라놓습니다. 여기서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하는 거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선 위에다가 레이어 만들어서 하고요. 요거는 이제 자료 같은 거나 이런 것들 보시면서 뭐 아이돌 메이크업이나 이런 것 좀 찾아보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눈이 핑크기니까 살짝 핑크기가 돌만한 화장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쪽으로 해볼게요. 섀도우부터 약간 이제 푸른 톤을 좀 빼주고 이렇게 섀도우로 좀 빼주고 뭐 이쪽도 살짝 아주 살짝만 아이라이너를 조금 발라줍니다. 제가 메이크업을 봤을 때가 좀 시간이 좀 돼가지고 요즘 스타일은 좀 알 수도 있어요. 이제 속눈썹이랑 이런 데다가도 다시 한번 섀도우 조금 진하게 좀 묻혀서 사이드로 가면 갈수록 쿨톤으로 좀 빠지면서 여기서 이제 화장을 하다 보면은 반사되는 질감 같은 거 있어요. 뭐 눈 반짝반짝하게 한다고 반짝이는 그림에서는 좀 잘 안 먹기 때문에 안 하는 걸 추천드리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일단은 눈의 기본 표현들 만들어주고요. 반대편도 이같이. 근데 이제 이쪽 감고 있는 눈에는 속눈썹 때문에 눈 밑에 살짝 그림자가 질 수 있으니까 이것도 약간 진한 색깔 사용해서 그림자가 져서 눈과 눈 밑에 이제 애교살과 생기는 그 사이에 뭔가 좀 발라주고 사이드 쪽에 다시 한번 애교살의 그림자 조금 더 진하게 칠을 해줍니다. 그리고 이제 속눈썹을 하나씩 붙여주면 돼요. 속눈썹은 눈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앙을 잡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속눈썹을 원래 화장할 때는 좀 과감하게 붙여도 막 괜찮은데 그림에서 표현하면은 정말 부담스러워집니다. 약간 이쪽에서 사이드로 가면 갈수록 속눈썹이 조금 겹쳐진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그리는데 이것도 작가님들마다 좀 달라요. 속눈썹을 뭐 이런 식으로 속눈썹을 붙여준다 이렇게 한 가닥씩 붙여준다라고 보시면 돼요. 좀 부담스러워질 수 있으니까 눈 표현이 너무 하드하게 이런 질감이 남는 쪽으로는 하지 말고 묘사는 또 덜어내야 될 땐 덜어놔야 되니까. 그리고 아래에다가도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이나 약간 좀 과하게 눈을 좀 확장시키고 싶어하는 느낌이 들 때는 이제 속눈썹을 아예 붙이거든요. 이렇게 눈을 내가 좀 그렸는데 조금 눈이 좀 작아 보인다 라는 느낌이 들거나 눈을 좀 확장하고 싶다는 느낌이 들면은 여기다가도 속눈썹을 이렇게 하나씩 붙여줘요.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속눈썹을 좀 과하게 붙이거나 눈에 뭔가 좀 들어가게 많을수록 눈의 시선을 좀 많이 갖고 오는데 우리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그림은 조금 부담스러우면 좀 바로 이제 올드해진다는 느낌이 있어요. 그걸 되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. 아이돌 메이크업을 근접 사진을 찍어서 보면은 이제 애교살이나 이런 데다가 약간 좀 반사도가 높은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 이렇게 막 반짝이 같은 게 좀 반짝반짝 하거든요. 근데 이것도 눈에다가 표현하는 방법도 진짜 계속 뭔가 유행이 돌고 돌다 보니까 옛날에는 눈을 과하게 표현하면 좀 이뻐 보였거든요.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.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과하게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좀 부담스러워져요. 그냥 확 올드한 느낌이 나는 것들 중에 이유가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게 있어서 반사도가 높은 화장을 여기다가 뭔가 좀 넣는 건 좀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. 그림에서는 볼터치나 이런 것들 좀 사용해서 살짝 뭔가 색깔 변화 또는 이제 뭔가 키 표현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입근육 오른쪽 표현하는 게 이제 웃는 것들 그릴 때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힘 조절을 좀 잘 해야 뭐 과하게 웃는 것처럼 안 보이거든요. 팁이라면은 이 콧볼이랑 이 팔자좀 이렇게 연결시키는 순간 바로 망할 수 있다. 연결시키지 말고 조율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. 입술로 돌아와서 입술 안쪽에 선단 것들 조금씩 지워주면서 이 입술 색깔에서 좀 진한 색깔을 좀 잡아서 이 사이드로 들어가면 들어가서 좀 진해지게 해주고요. 이빨도 제가 되게 여러 번 묘사를 해봤는데 이빨은 그냥 묘사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묘사가 이제 묘사를 할 때는 그림이 뭔가 좀 잘 그려 보이고 이번 그림은 뭔가 좀 잘 돼 보이고 막 이런 느낌이 들다가 한 일주일만 지나다 보면 너무 묘사가 과하고 막 이러거든요. 이빨 묘사도 조금 그런 느낌이 좀 있죠. 징그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래에도 중간인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빨 묘사가 입술에도 이제 하이라이트 막 넣을 수 있어요. 이렇게 이것도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. 입술 만약에 넣고 싶으면 약간만 넣는 거?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만화풍을 하면서 좀 많이 느낀 건데 묘사는 덜어내는 게 진짜 어려운데 그 덜어내는 거를 그 과정이 진짜 수많은 삽질을 하고 나서 이제 덜어내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 같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. 만약에 내가 묘사를 정말 하고 싶다. 이 욕망을 어딘가 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 욕망은 머리카락에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얼굴은 일단 얼추 끝냈고요.